암천귀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34화 혈천비경. 마침내 강호 전설은 흩어지고 혈천비경이 부분 나눠지며 사람들의 손에 들려 흩어질 때 또다시 비검동은 격하게 균열하기 시작했고 비검동의 천장에서 돌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비검동은 일각의 시간 후에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다. 이 혈천비경이 사망호제의 염제가 만들었다고 예상되는 비검동의 균형 자체로 보였다. 아무튼 백명랑의 얼굴이 격하게 일그러지며 그의 미간이 격하게 좁혀졌다. 장강후랑 추절란.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116 3추 괄목상대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백명랑은 유상문의 등장에 다소 놀랐고 그의 달라진 기세를 느끼며 비웃듯 중얼거렸다. 그의 생각에 유상문은 종전의 모습이 사라졌고 자신을 압도할 기세를 뿜어내는 절대 강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감히 나를 막겠다는 건가? 유성문은 여유롭게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다. 이미 적홍검은 나의 공격의 고온이 되어 사라졌다. 또한 이제 너도 이 땅에서 미련을 버리고 삼도천을 건널 때가 되었구나. 이에 백명랑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후후후후. 과연 내 놈에게 그런 실력이 있을까? 백명랑은 사자의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심하게 피어올랐다. 헉, 이것은 단순한 마공이 아니었다. 또한 그는 말과 함께 허공으로 솟구치며 자신의 검을 치켜들었다. 소수 마공 혈영 절혼. 검은 실들이 수백 가닥으로 뻗어나와 유성문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러나 유성문은 요지부동.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그는 좌수에 들린 검을 가볍게 휘둘렀다. 암천 귀홍검 파온 멸신 쾅. 백명랑의 손에서 쏟아져 나온 검은 실들이 단숨에 찢겨나갔다. 그 순간 유성문이 유령무보라는 기막힌 신법을 전개한 후에 백명랑의 눈앞으로 순식간에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의 목을 겨누며 검을 내리쳤다. 슥. 백명랑의 몸이 두 동강이 났다.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예, 이럴 수가. 그러나 그의 육체는 공중에서 떨어져 내렸고 찰나 너무도 허무하게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그 후 백명랑의 마귀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 순간 뒤쪽에서 무린맹의 청솔대 대주 타견명이 쓰러지고 있었으니 그리고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절대마인 혈연가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피로 물든 손끝을 입술에 대고 되게 만족한 미소를 지었으며
그녀의 신형에는 기이한 붉은 광채와 함께 강렬한 살기가 흘러나왔다. 후후후후후. 내 놈들이 감히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유성문은 천천히 그녀를 노려보며 중얼거린다. 그러나 너도 이곳에서의 삶을 마감한다. 성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검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그의 몸 안에 있던 불사천기와 함께 혈천비경의 파편이 강렬하게 반응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천존의 권능과 함께 신비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 순간 유성문의 몸에서 푸른색 신비로운 빛이 피어올랐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내공이 아니었다. 이제 그가 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하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 모든 것이 끝나는군. 그는 마지막으로 검을 휘둘렀다. 암천 귀홍검. 그게 천헌멸 쾅. 그의 검이 혈연가인을 향해 내리꽂혔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검붉은 기운으로 거세게 몰아치더니 그녀는 성문을 향해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였으나 허허 찰나 그녀의 신형은 불꽃이 심하게 날리더니 서서히 무너져 흩어지기 시작했으니 결국 붉은 안개처럼 흩어지며 사라져버렸다. 이제 이곳 비검동의 진정한 사자 적헌검도 백명량도 혈연가인도 모두 영혼까지 사라졌다. 직후 비검동은 격한 진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곳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심한 상처를 입은 자들은 온전한 상태의 사람들이 둘러매고 이 비검동을 신속하게 빠져나가게 되었다. 일각 후 거대한 신비지쳐 비검동의 붕괴가 마침내 끝났다.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본인들의 소속인 강호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각자 손에 쥔 혈천비경의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아직 알지 못했다. 강호의 주도 세력들은 이곳 천마산맥 비검동에서 처절한 싸움과 쟁투 속에서 쟁취한 혈천비경의 파편을 나눠 갖고 또 다른 기행을 약속하며 하나 둘 사라져 갔으니 거대한 붕괴와 함께 굉음이 장렬하였고 또한 비검동이 마침내 무너졌다. 한때 혈천비경을 중심으로 강호 최강자들이 대립하던 전장은 이제 피로 물든 채 끝없는 균열 속으로 사라지고 잿더미가 되었다. 허공에는 여전히 살기의 잔향이 남아있었고 용문 앞마당 땅 위에는 처참한 유혈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헉. 엎어져 있었던 검철룡은 상처투성이의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그의 소나귀에는 혈천비경의 파편이 여전히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강호는 다시 피로 물들 것이었다. 유성문은 홀로 서서 폐허가 된 전장을 바라보았다. 성문의 두 눈에 들어온 폐허는 붉은 안개처럼 퍼진 혈흔, 그리고 여전히 살아남은 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흡수한 혈천비경의 일부가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끝난 건가? 그러나 강호 무림에서 끝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언제나 틈이 발생하면 강자들이 튀어나와
자웅을 가리는 곳이 바로 강호 무림이 아니던가. 그 순간 모두 물러서라. 천룡대에 남은 무사들이 부상한 자들을 부축하며 비검동의 잔해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모두 지금 당장이라도 기절해 버릴 듯 피로에 젖어 있었다. 검철룡은 이를 악물었다. 우린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 서둘러 안희성으로 돌아간다. 유성문은 조용히 남은 무사들을 바라보았다. 비검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극소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강호의 운명을 쥔 자들이었다. 남궁세가의 검천룡, 무림맹의 청솔대 대주 타견명, 혈맹의 진온법왕, 동신맹, 맹주하백, 또한 유성문이 혈천비경의 파편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혈천비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자였다. 그들 모두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돌아갈 강호는 이미 다른 세력들에 의해 새로운 음모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비검동에서 탈출한 후 그들은 남궁세가의 임시 진지로 향했다. 이곳은 남궁정연이 미리 준비해 둔 곳으로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이제 검철룡은 무림맹의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몸 곳곳에 붕대를 감았다. 유성문은 한쪽에서 조용히 검을 닦으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또한 남궁정연은 부상자들에게 직접 약을 발라주며 치료를 도왔다. 진지 안에는 아련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각자 혈천비경의 일부를 손에 쥔 이들은 언제 서로의 목을 겨눌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우린 곧 안희성으로 돌아가야 해. 검철룡이 힘겹게 말했다. 그러나 유성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면 오히려 표적이 되어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이곳을 떠나는 순간 강호의 모든 자객과 무림맹의 간자들이 그들을 쫓을 것이 분명했다. 강호는 항상 음모와 술수가 난무한 곳이었으니 동신맹, 혈맹, 무림맹은 이미 혈천비경의 존재를 알고 있다. 그들은 이 파편을 차지하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궁세가의 천룡대는 다음 날 안희성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절대로 순탄치 않았다. 하루 종일 말을 달린 끝에 해가 지자 그들은 폐허가 된 절에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남궁세가의 일행 중에 온전한 사람들은 임시 막사를 폐사 근처에 치기 시작했고 막사가 세워지자 일단 심하게 다친 사람들을 옮겨와서 안정과 치료를 이어갔으며 남궁정연은 솔선수범하여 다친 자들에게 약을 발라주었다. 검철룡은 혈천비경의 파편을 품 안에 넣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유성문은 한쪽에서 본인의 검을 정비하고 닦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밤은 깊었고 짙은 어둠 속에서 기이한 살기가 스며들었다. 그 순간
흐흐흐흐. 이대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나? 천마산맥의 어둠 속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철룡과 남궁정연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폐사의 문이 열리며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무심노인과 왕중현. 그들은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폐사로 들어섰다. 오랜만이군, 검천용. 그리고 강종선. 무심노인은 처마 아래에 걸터 앉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왕중현은 검을 어깨에 기대며 낮게 속삭였다. 자, 이제 그걸 넘길 시간이 되었구나. 검철룡의 손이 혈천비경의 파편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유성문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왕중현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원하지 않나? 우리는 동신맹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며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지. 잔말 말고 순순히 혈천비경의 파편, 그것을 내놓아라. 그 순간 폐사 안에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이를 보고 있었던 천룡대의 무사들이 검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의 상태로는 매우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 내 놈들이 우리 남궁세가 천룡대를 더 피로 물들이겠다는 건가? 검철룡이 이를 악물었다. 무심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며 말했다. 아, 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강호의 패권은 더 이상 단순한 문파 간의 다툼이 아니구나. 그의 손짓과 함께 폐사의 지붕 위에서 수십 명의 무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허허, 이들은 동신맹의 정의 암살자들, 바로 동신맹의 흑견들이었다. 이제 선택해라. 왕중현이 냉정하게 말했다. 혈천비경의 파편을 내놓고 목숨을 건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찰나 유성문이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다. 그의 두 눈의 안광이 터져 나왔고 또한 날카롭게 빛났다. 더는 피할 수 없구나. 이곳에서 피가 또 흐르게 될 것 같군. 그리고 폐사의 밤은 깊었고 서늘한 바람이 사방을 휘감고 있었다. 피로 물든 전장을 떠난 이들이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몸과 검에는 싸움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일부 천룡대의 무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힘겹게 앉아 있었다. 부상당한 자들은 붕대를 감고 일부는 여전히 신음을 흘렸다. 하지만 검철룡도 크게 다치긴 했지만 의지를 꺾지는 않았다. 남궁정연은 조용히 침을 삼키며 유성문과 검철룡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쉬고 있는 사이 폐사의 지붕 위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자들. 무심노인은 과거 명성에 맞게 동신맹의 한쪽 축을 이끄는 여러 수장 중 하나였고, 왕중현은 대륜방에서 동신맹으로 파견한 절대 고수로 무심노인의 충실한 그림자이자 강호의 음지에서 움직이는 절대 살수였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혈천비경을 노리고 있었다. 비검동에서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동신맥 맹주 하백의 명으로 그들의 진짜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자, 이제 선택할 시간이 되었다. 무심노인은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검철룡이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혈천비경의 파편이 쥐어져 있었다. 그것을 놓치면 남궁세가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이할 것이었다. 자, 어서 선택하라. 무심노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강렬했다. 그의 눈빛은 오랜 세월 동안 노련하고 무수한 술수를 써온 자답게 상대를 압박하는데 능숙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혈천비경의 파편을 내놓고 무사히 떠날 것인가? 무심노인의 얼굴에 아무 감흥 없이 아니면 이곳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인가? 검철룡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러나 그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웃기는군. 내 놈들에게 넘겨줄 것이라면 처음부터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었지. 그러나 무심노인은 가볍게 손짓하며 말했다. 그럼 내 목숨을 걸어야겠군. 그의 손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내공이 아니었다. 상대의 기운을 흐트리고 정신을 무너뜨리는 음험한 술법. 혈궁 지락. 순간 공기 자체가 흔들리며 유성문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자신의 내공이 스스로 뒤틀리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 들었다. 무심노인의 기술은 단순한 마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내공을 뒤흔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술법. 유성문은 검을 더욱 강하게 쥐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암천 귀홍검 천흑 강림. 그의 검에서 폭발적인 검기가 뿜어져 나오며 무심노인의 술법을 역으로 짓눌렀고 강력한 기세로 겁밖에 들어갔다. 무심노인이 피를 토하며 주르륵 밀려났다. 그러나 왕중현이 빠르게 유성문의 뒤를 노렸다. 놈을 끝내라. 철검진 연장. 식. 그 순간 쿵. 유성문이 검을 휘둘러 왕중현의 공격을 가볍게 튕겨냈다.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번뜩였다. 너희들의 계략이 먹힐 것 같나? 왕중현이 미간을 격하게 찌푸렸다. 이 자식. 그러나 그 순간 뒤쪽에서 검철룡이 고통스럽게 신음을 흘렸다. 그는 쓰러진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혈천비경의 파편이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을 본 무심노인의 눈빛이 탐욕의 눈빛으로 변했다. 그걸 내놓으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우리는 순순히 물러갈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검철룡은 이를 악물었다. 웃기지 마라. 이것을 너희 따위에게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무심노인은 검철룡의 말이 기막힌지 피식 웃었다. 그럼 너는 여기서 죽는 것이다. 그의 손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혈혼술, 혼흑지락. 그 순간 공기가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커. 검철룡이 핏덩이를 격하게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몸이 점점 검붉은 기운에 잠식당하게 되었다. 무심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생각에 잠시 있으면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보였기에 그의 얼굴에는 강력한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내 놈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만해라. 유성문의 차가운 목소리가 폐사 안에 울려 퍼졌다. 쾅! 엄청난 충격이 허공에서 터지며 검철룡을 조이던 검은 기운이 전부 갈갈이 찢어버렸다. 이때 무심노인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건 유성문이 천천히 검을 들었다. 너희가 노리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 혈천비경의 비밀. 너희는 감히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그 순간 암천 귀홍검. 귀연 멸철. 검은 폭풍이 폐사를 뒤덮었다. 무심노인과 왕중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 내 놈들이 사라질 차례다. 허허. 폐사의 밤이 격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 폐사의 밤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다. 기이하게도 한 번의 격전이 끝났음에도 이곳의 공기에는 여전히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유성문은 검을 거두지 않은 채 무심노인과 왕중현을 노려보았다. 검철룡이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손을 짚었다. 그의 몸에는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혈천비경의 파편은 그의 손안에서 여전히 붉은 빛을 내고 있었다. 그 빛은 너무도 미세했지만 무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경전이 아닌 천하를 뒤흔들 힘을 가진 물건이라는 것을. 검철룡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비검동에서부터 이어진 끊임없는 전투로 인해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손에 쥔 혈천비경의 파편만큼은 놓지 않았다. 무심노인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입에서 한 줄기 핏줄기 흘리고 있었기에 종전 성문의 공격으로부터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은 것으로 보였다. 검천용, 너도 알겠지? 이대로 가면 내 목숨도 내가 그렇게 지키려는 혈천비경의 조각도 모두 허망하게 사라질 뿐이다. 여기 있는 강종선이라는 녀석이 너희 모두를 지킬 것이라 생각지 말거라. 그는 검철룡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내 목숨 하나쯤이야 내겐 하등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죽는다면 내가 남긴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우리와 협상하지. 검철룡이
이를 악물었다. 협상? 내 놈들과 무슨 협상을 하란 말이냐? 무심노인은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혈천 비경을 탐내는 것은 너희뿐만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 남궁세가는 이걸 제대로 활용할 방법조차 모른다. 피를 쏟아가며 얻은 보물이라 해도 결국 손에 쥐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지 않나? 왕중현이 가만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힘을 모을 수도 있어. 동신맹, 남궁세가, 즉 검천용 이 둘이 하나가 된다면 어떨까? 내 놈들이 피 흘려가며 겨우 손에 쥔 걸 강호의 다른 무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우리와 힘을 합쳐라. 동신맹 맹주하백은 그리 속 좁은 분이 아니구나. 검철룡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내 놈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혀를 차고 싶어지는군.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지만 결국 내 놈들도 혈천비경을 독점하기 위한 수작일 뿐이다. 나를 속이려 들지 마라. 왕중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를 너무 불신하는군. 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주변의 동신맹 무사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다. 그 수는 10여 명에 불과했지만 동신맹의 살수 집단 흑견은 각기 강호에 막강한 실력자들이었다. 게다가 남궁세가의 무사들은 전투에 나설 무사, 비검동에서 살아남은 자들 뿐이라 이제 남은 인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허, 유성문의 팔뚝에 있는 솜털이 일제히 일어났고 그는 긴장하며 검을 더욱 단단히 쥘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